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테슬라 노프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테슬라 노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분들 인지도 높아진 거 사실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여생 반 이상을 지냈고 이민이나 다름없이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절 써주고 월급 나오는 직장이 있음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붕어 형님 사연 늘 듣고 보기만 하다가 제 경험과 보이고 들리는 것을 나누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라서 보내봅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 풀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일단 남자들이 생각해봐야 얘기부터 할까 합니다. 해외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는 남자들에게 한국이 요즘 폰도 잘 만들고 영화나 엔터로 국격이 상승된 건 사실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인 전부 칭칭 중국인 취급하고 차별했지만 요즘은 먼저 한국인이냐, 손흥민 잘한다, BTS 노래 좋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도 봤다 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많죠. 그에 반해 요즘 불공정거래 결혼하려는 집안도 많고 취직하려는 여자들도 많아서 외국 여자 만나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해외 커플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시아에 게 요즘 외국 사람, 특히 여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아예 결혼업체를 통해서 거래하는 식으로 주고받는 결혼을 하시려면 처가에 빨대 꼽힐 각오하고 하시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정말 이해하고 위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사시려면 인간 대 인간으로 교감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감 먹어줄 거다. 한국인 좋아해 이러면서 국격 깎아내리는 해외 완전 원나잇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자신보다 못사는 나라 여자들 쉽게 생각하고 후리려고 한다. 언어 좀 못해도 한국인이라서 먹어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살고 싶은 거라면 언어부터 배우고 살아보면서 가급적이면 일도 해보면서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해외 진출하세요. 그런 말 있죠. 국내에서 안 먹어주면 해외에서도 안 먹어준다. 내가 능력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한국인이라서 오빠 해주고 평생 따라다닐 거라 생각하시면 본인도 큰 코 다치고 우리나라 평판도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노프님 축하드려요. 일단 한국을 탈출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국제결혼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태군이라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국제결혼 하셨습니까? 이게? 연애하신 건가? 아무튼 이제 해외 여자분하고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생각보다 테슬라님 결혼 안 했어요. 지금 한국이 좀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노프님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를 거예요. 님을 부러워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프님 부러워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여자들이 답이 없어요. 근데 아마 태국의 여자분들도 한국 여자가 답 없다는 거 알 겁니다. 네, 답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니 외국에 있어도 개판이면 현지에 있으면 더 개판이야. 어떻게 보면 국제망신이죠. 국제망신.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 여자분들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까 우리 할로님도 저분도 이제 필리핀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계신 분이거든요. 좀 필리핀에서도 한국 여자의 어떤 그런 이 하이퍼감의 특성들, 시식결혼의 어떤 사례가 필리핀 여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돌고 도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프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노프님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결혼을 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안 좋게 보시나요? 남자들이 이제 한국 땅을 떠나가지고 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긍정적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은 긍정적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정말 수개라도 맺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단 국내 남녀의 혼인연애는 절대 못합니다 지금. 매매원 하면 안 되죠. 매매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에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민청을 만들어서 좀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남녀만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도 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가 대한민국 남녀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좀 쉽게 넘어와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 이민청이 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지죠. 인천에서 그 이제 이민청 원청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송도에다가. 이게 그리고 이게 힘을 얻고 있어요. 이게 뜬구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이민청에 대해서 별로 딱히 불만은 없어요. 특히 국제 결혼을 좀 꿈꾸는 분들은 그 이민청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좀 수기로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제 결혼이 사실 좀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국제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국제 결혼이 뭐냐면, 한국 남자가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외국 땅 현지 아가씨하고 살아서 살림을 꿈꾸는 노프닝 같은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외국에 있는 여자가, 외국 여자가 이제 한국 땅에 와서 한국에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 땅에 적응해서 이제 한국 남자 결혼해서 한국에 살림을 차리는 거. 보통 한국 남자는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 넘어오는 게 좀 제한이 많이 다르잖아요. 비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들을 또 만나려면 우리가 또 현지에 가야 돼. 현지에 가야 됩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뭐 비자를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직장인이 뭐 몇 달 동안 비자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그걸 받아줄 회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국제결혼 대만 아가씨 좀 만나보려고요. 한 4달 동안 비자 대만 좀 갔다 오겠습니까? 하면 그래, 사표 내고 가. 이게 아니라면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가진 사람들 입장이면 이게 참 제약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직장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거고. 남자 입장. 그러니까 이 매매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매혼을 하는 이유가, 매매혼은 속전속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아직도 매매혼이 남아있는 이유가, 노프님 아셔야 돼.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국제결혼에서 연애를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무래도 한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해외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혼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이제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매미혼 같은 경우에는. 매미혼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뭐냐면 속전속결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매매원 하신 분이 있어요. 매매원 하신 거 보니까 일단 여권 발급하고, 그분도 아마 돈을 줬을까? 2천만 원 돈을 주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어떤 그런 유람선에서 일주일 동안 패키지 여행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잠도 자고, 관계도 가지고 하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지점에 서로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하는 거야. 계속 만날 거야, 아니냐. 근데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노총각이고 돈까지 썼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2천만 원 그냥 다 써버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서라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아니, 한국 남녀가 만나도 한 몇 년을 만나 잘 모르는데 꼴랑 일주일 만나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원은 좀 문제가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국제결혼 하실 거면 자세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특히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만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 같은데 베트남 같은 야동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나한테 저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봐도 국제결혼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19금 영상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남자들이 굉장히 싸구려 방식이야. 필리핀이 그렇게 더럽게 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뭘 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그 문제 있잖아. 우리 이름 뭐야 그거. 코피노. 그래, 코피노. 우리 노프니도 코피노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이제 필리핀 여자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필리핀에 임신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한국 땅으로 가버리고 그 여자는 애를 낳아서 이제 미혼모로 기르는 거. 코피노라고 하죠. 그리고 필리핀의 코피노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낙태가 안 됩니다. 라이따이안. 필리핀은 낙태가 원천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낳습니다. 그리고 낳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요. 필리핀은 모계사회잖아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어머니 낳았으면 무조건 어머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문화가 발달된 게 필리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염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니로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하신 여자분들 중에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지금 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프님 아셔야 되는 거는 남자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베트남 하원 같은 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거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좀 성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국제결혼 하면 안 돼요. 남자들 중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결혼도 있잖아요. 좀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태국이나 어떤 필리핀, 베트남 우리나라보다 이제 GDP나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것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좀 양질의 엘리트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겠다,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돼. 필리핀이라고 뭐 베트남이라고 다 받아주는 게 그중에서도 왜 좀 학구에 있다거나 뭔가 좀 열심히 살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 오면 아마 그러면 한국 여자들이 반발이 장난 아니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발생할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그분들한테 좀 예산을 많이 가게 할 거예요.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국 여자들이 노바대바 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아마 그런 거 생길 거예요. 국제결혼 관련 공무원도 생길 겁니다. 네.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이민청이 만약에 생기면 이민청에서
해외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특채로 아마 공무원으로 고용하려고 공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분명히 이거 싸움을 각오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쪽도 국제결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제결혼.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전쟁 때문에 많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태국은 보니까 태국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대가족이 많더라고, 대가족. 그러니까 아마 형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막 동생들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 그리고 이제 뭐 처제 이런 사람들 정말 친하게 지내요. 놀러 갈 때 다 같이 가. 단둘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한다고 하면 우르르 다 같이 가요. 주질이 엮여가지고. 단둘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르르 가는 경우 많아요. 이런 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어울리는 문화가 더부살이라고 하죠. 같이 어울리는 게 많아요. 같이 어울리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약간 옛날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더부살이 하는 것들이. 아, 안 그런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좋은 게 그분들은 일단 태국이나 베트남 분들이 태생적으로 말랐어요. 예, 비만 분들이 잘 없습니다. 예, 비만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얇아요. 진짜 얇아요. 근데 근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뼈밖에 없다 말 젓가락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근육이 있어서 마른 거 있잖아요. 체지방이 없으면서 마른 거.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 남녀가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그 태국 가면 갤럭시 폰은 굉장히 고급 폰입니다. 예, 명품이에요, 명품. 우리나라에서 명품 취급 안 받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갤럭시 같은 폰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다나다 가면 샤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 명품 취급받아요. 네, 명품 폰입니다. 갤럭시 S2S 사면 놀래요. 나한테 이거 사준다고? 이거 비싼데? 이거 후절단한데? 이거 사준다고? 그러면 막 뽀뽀하고 난리 납니다. 이거 사준다 하면. 갤럭시 23 울트라 사준다고 하면 진짜 막 난리 납니다. 집에서 막. 막손 덜덜 떨려요, 진짜. 이거 사준다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하웨이 이런 거 나오는데 거의 반에 반에 반가격이다 보니까 유럽 가도 있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도 그 갤럭시 폰 이런 것들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갤럭시라고 하면 명품품 취급해 명품. 약간 그런 거야. 이제 애플이 샤넬이면 갤럭시는 구찌예요. 네, 구찌입니다. 그 폰 가지고 있으면 많이 훔쳐요. 애플이나 이제 애플이나 이제 저 갤럭시 이제 프랑스가 들고 다니면 어디 놔두잖아. 없어져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훔쳐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에펠탑까지 사진 좀 찍어드릴게 하면 바로 달려간다니까. 냅다 달려간다니까요. 사진 대신 찍어줄게. 아니, 어깨동무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가져간다거나. 아무튼 뭐 제가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지금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뭐냐면 서로가 도와줘요. 서로가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을 봐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국제 결혼의 목적이지 연애의 목적이 아니잖아. 연애는 뭐냐?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도 감싸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인드냐면 우리보다 돈 못 버는 나라고 못 산 나라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 만만하게 봐도 된다. 그렇게 보면서 국제 결혼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마인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귀더라도 좀 멀쩡한 사람.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자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교육 과정은 드는 사람, 가방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이 해야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그나마 이제 기본적인 교육 과정 드는 사람 맞죠? 기왕이면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한국 땅에 와서도 뭐 일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열심히 산다거나 그리고 자녀 교육에 충실하고. 아무튼 뭐 국제결혼에서 이제 긍정적인 분들이 많네요. 앞으로 좀 잘 사시고 태국 그 태국 여자분하고 좋은 사람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문화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